1909년 10월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토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총성과 함께 이토는 쓰러졌다.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뒤 체포됐다. 당시 이완용은 안중근을 맹렬히 비난하며 조문사절단을 조직해 시신이 있던 중국 대련으로 달려갔다. 일당 기사에는 이완용이 이토를 나의 스승이라고 공언하고 다녔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그해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이완용도 심판대에 올랐다. 지금의 명동 성당인 종현 카톨릭 성당 앞에 이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이완용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윽고 20대 청년이 이완용에게 향했다. 청년은 단칼에 인력거꾼을 쓰러뜨리고 이완용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23살의 이재명이었다. 이완용은 치명상을 입고도 살아남았다. 결국 이완용 암살 사건은 실패로 끝났고 이재명은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죽어서도 사라진 게 아니었다. 이완용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제거하려는 수많은 이재명이 있었다. 무심한 세월 속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날의 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이완용을 찔렀던 이재명 의사는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암살 미수범으로 처형됐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치기 전 이재명 의사는 일본인들로 둘러싸인 재판정에서 이완용이 저지른 죄목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해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케 한 죄,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강제로 물러나게 만든 죄, 정미칠 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한일 병합을 추진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죄는 이완용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의 푸르른 젊음까지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완용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909년 10월 동양평화론의 허구성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토가 하얼빈역에 도착하는 순간이었다. 총성과 함께 이토는 쓰러졌다. 안중근은 이토를 저격한 뒤 체포됐다. 당시 이완용은 안중근을 지금의 명동 성당인 종현 카톨릭 성당 앞에 이완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이완용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윽고 20대 청년이 이완용에게 향했다. 청년은 단칼에 인력거꾼을 쓰러뜨리고 이완용의 왼쪽 어깨를 찔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청년은 23살의 이재명이었다. 이완용은 치명상을 입고도 살아남았다. 결국 이완용 암살 사건은 실패로 끝났고 이재명은 꽃다운 나이에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죽어서도 사라진 게 아니었다. 이완용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맹렬히 비난하며 조문사절단을 조직해 시신이 있던 중국 대련으로 달려갔다.
일당 기사에는 이완용이 이토를 나의 스승이라고 공언하고 다녔다고 적혀 있을 정도다. 그해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이완용도 심판대에 올랐다. 를 제거하려는 수많은 이재명이 있었다. 무심한 세월 속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날의 사건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이완용을 찔렀던 이재명 의사는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된 1910년 암살 미수범으로 처형됐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치기 전 이재명 의사는 일본인들로 둘러싸인 재판정에서 이완용이 저지른 죄목을